지금부터 5월 25일 점심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ABS의 작은 책방. 안녕하세요 하고 여러분, ABS의 작은 책방 진행의 고유진입니다. 여러분, 5월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쏟아지는 과제에 치여 5월이 어떻게 지나는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남은 5월은 더욱 행복하게 보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힘들 땐 잠시 힐링할 수 있는 시간 꼭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오늘의 책 바로 이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처음부터 나가 내 곁에 있었던 날 사랑하던 사람도 우리가 사랑한 시간들은 알아 영원한 건 없다고 추억들을 꺼내보면 그대로 다시 돌아가게 돼 정말 아름다웠다고 모든 걸 스쳐 지나가 때로는 웃으며 우린 같은 일을 반복하나 봐 그의 어쩌면 그렇게 살아가나 봐 아무렇지 않은 듯 다시 누군가를 사랑하나 봐 사랑하나 봐 많이 후회했었고 마음속에 남아있는 잊지 못할 기억 다 지나고 보면 그땐 그랬다며 미소 짓게 되잖아 추억들을 꺼내보면 그대로 다시 돌아가게 돼 정말 아름다웠다고 언제나 모든 걸 스쳐 지나가 때로는 웃으며 우린 같은 일을 반복하나 봐 후에 어쩌면 그렇게 살아가나 봐 아무렇지 않은 듯 다시 누군가를 사랑하나 봐 사랑하나 봐 많이 미워했었고 많이 울어도 사랑 나 혼자만의 아픔은 아니겠죠 추억들을 꺼내보면 그대로 다시 돌아가게 돼 정말 아름다웠다고 언제나 모든 걸 스쳐 지나가 때로는 웃으며 우린 같은 일을 반복하나 봐 후에 어쩌면 그렇게 살아가나 봐 아무렇지 않은 듯 다시 누군가를 사랑하나 봐 사랑하나 봐 잠들기 전에 다짐했던 하루가 가치 있는 이야기. 되지 않고 너를 힘들게 할 때 사람에 지치고 무거운 일에 짓눌려 아주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입니다.
책을 읽기 전 이 책의 작가인 조지 오웰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03년 당시 영국령이었던 인도 벵골주에서 태어난 조지 오웰. 오웰의 가족은 인도 아평국에서 일했던 아버지 때문에 인도에 살고 있었는데요. 3남매가 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자 아버지를 남겨두고 어머니와 남매는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어려서부터 총명했던 오웰은 유명한 예비 학교에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부유한 집안의 아이들과 학교 생활을 시작하지만 학교장 부부의 차별로 상처 가득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마음속에 간직한 비장의 무기가 있었는데요. 바로 글쓰기였습니다. 오웰은 이 능력으로 현실 세계의 크고 작은 실패들을 상상 속에서 역전시키면서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내는데요. 소심했던 소녀는 야심 가득한 문학 청년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청년 오웰에게 가장 큰 기쁨은 말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이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미학적 열정이 그가 글을 쓰게 된 주요한 이유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현재를 기록하면서 말의 아름다움을 향유하고 게다가 사람들에게 인정까지 받는 그러한 작가의 삶을 꿈꿨던 것이죠. 그가 쓰고 싶었던 소설도 동물농장이나 1984 같은 사회소설이 아니라 아름다운 자연주의 소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살던 시대는 그런 아름다운 소설을 쓰게 내버려둘 만큼 평화로운 시대가 아니었는데요. 스페인 내전과 제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오웰은 정치적 목적으로 글을 쓰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에게 정치란 타인을 설득해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사회를 움직여보려는 욕망이었습니다. 이 목적 때문에 그는 아름다운 자연주의 소설을 포기하고 사회풍자 소설을 쓰게 된 것이죠. 내가 책을 쓰는 이유는 내가 폭로하고 싶은 어떤 거짓말이 있기 때문이고 사람들을 주목하게 하고 싶은 어떤 진실이 있기 때문이다. 나는 정치적 글쓰기를 예술의 경지에 올려놓겠다. 조지 오웰은 자신의 타고난 재능과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을 결합해 작가로서의 새로운 목표를 만들어냈는데요. 정치적 목적과 예술적 목적을 하나로 융합하게 하는 뚜렷한 목표의식을 보여준 첫 번째 소설, 바로 동물농장입니다. 잠들기 전에 다짐했던 하루가 뜻대로 되지 않고 너를 힘들게 할 때 사람에 지치고 무거운 첫 번째 코너 마무리하면서 노래 한 곡 들려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린 조지 오웰에 의해 동물농장이라는 책이 탄생하게 된 배경에 대해 되새겨보는 시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나도 걸음을 멈출게. 너가 쓰러질 때 집으로 데려다 줄게. 너의 곁에 있을게. 생각이 많아 내내 뒤척이다가 끝내 잠 못 이루는 이 밤의 끝에서 What happens, even when the skies fall down, I promise you that I'll never let you go. Prove
같이 읽는 이야기. 앞서 첫 번째 코너에서 조지 오웰의 일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소설 동물농장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러시아 혁명은 자본가와 귀족에게 핍박받던 노동자와 농민을 위한 국가를 만들겠다며 세계 최초로 사회주의 국가를 탄생시킨 혁명인데요. 그러나 새로운 지배 세력이 된 스탈린 또한 독재를 시작하면서 국민들은 자유를 빼앗기게 됩니다. 혁명의 의미가 퇴색된 것이죠. 오웰은 이 러시아 혁명을 우화의 형식을 빌어 이야기합니다. 글을 읽을 수 있고 똑똑하다는 이유로 다른 동물들을 다스리게 된 돼지무리가 어떻게 자신들의 특권을 정당화하며 부패해가는지, 그리고 결국 어떻게 혁명이 실패하게 되는지 그 과정을 섬세하게 그려냅니다. 놀라운 점은 혁명으로 세워진 소련이 붕괴된 건 1991년. 그렇지만 이 책은 그보다 무려 50년 전인 1945년에 출시되었습니다. 사회주의를 신랄하게 비판하던 조지 오웰 또한 사실은 사회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러시아 사회주의 진영에 날렸던 경고는 전체주의를 경고하고 사회주의 혁명의 진정한 의미를 지키고 싶었던 것이지 사회주의의 몰락을 바랬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동물농장을 통해 쓴소리만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권력의 타락을 막을 수 있는 해결책도 숨겨놓았습니다. 이 소설의 초반부, 몇몇 돼지들이 다른 동물들이 생산한 우유와 사과를 당연하다는 듯 가져가기 시작하는 대목인데요. 평소에는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했던 두 마리의 지도자 돼지가 이때만큼은 한 목소리로 특권을 주장합니다. 바로 이 순간 다른 동물들은 눈치를 보거나 무관심하게 반응하는데 여기에 노라고 말할 수 있었다면 동물농장의 운명은 달라졌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감시하며 필요하다면 비판을 가하기도 하는 감시자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게 바로 오웰의 생각인데요. 이 동물농장을 쓰면서 조지 오웰 자신이 바로 그 감시자의 자세를 취한 듯 보입니다. 다음으로 이 소설에서 왜 동물을 등장시켰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사람을 등장시켜 이 소설을 썼다면 아마도 독자들은 인물 자체에 관심이 분산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소설의 행위자들은 사람이 아니라 동물이기 때문에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이 아니라 사건 그 자체에 집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동물농장에서 벌어지는 사건 하나하나는 구소련에서 벌어졌던 정치사회적 사건을 풍자한 것이기에 작가는 이 사건들에 집중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또한 이 소설에서는 기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동물들은 봉기하여 이 농장의 경영자를 쫓아내고 그들만의 농장을 만든 이후에 동물들은 여러 계명과 결의안을 만들어 농장을 꾸려나가는데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독재자로 등장한 나폴레옹과 그를 따르는 돼지무리들은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동물들의 기억을 조작하며 자신들을 정당화하기 시작합니다. 작가는 독재자들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록과 기억의 조작이 필수적인 요소라고 지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정확한 기록과 기억이 독재자들의 전횡을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작품을 통해 권력의 속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폴레옹을 비롯한 돼지들이 두 발로 서서 다니고 앞발에 채찍까지 들고 있는 장면, 그리고 인간들을 초청해 파티를 즐기는 돼지들의 모습에서 인간과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비슷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밖의 동물들은 돼지를 한번 보고 인간을 한번 보고 인간을 한번 보고 돼지를 한번 보고 번갈아 자꾸만 쳐다보았다. 동물들의 입장에서는 이보다 절망스러울 수가 없는데요. 소설 속에서 동물들이 돼지들에게 계속 권력을 맡길 것이 아니라 여러 동물들이 돌아가며 권력을 맡도록 했다면 인간과 구별이 없어지는 지경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한 사람이나 집단에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지금까지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이었습니다. Dance with me under the diamonds. See me like breath in the cold. Sleep
널 안고 노래를 가고 싶은데 거리에 수많은 연인처럼 너랑 손을 잡고 걷고 사진도 찍고 싶은 내 순간 랄라라라라라라라 겉보러 나가는 건 싫어 아니 사실은 사람 많은 게 두렵고 겁이 나요 주말이라도 싫어 아니 사실은 평일날도 좀 그래 나 널 보는 것만 같아 줄 서는 것도 예쁜 포토 스팟도 눈이 너무 많아 부끄러워 집에 가고 싶어 집에서도 기억하게 나는 왜 설레긴 걸까 나도 널 안고 노래를 가고 싶은데 거리에 수많은 연인처럼 너랑 손을 잡고 걷고 사진도 찍고 싶은 내 순간 랄라라라라라라라 옷을 고르는 것도 싫어 아니 어려워 주고받는 요즘 말들도 어려워요 사람들은 인프피라 그런데 근데 말해주질 않아 인프피가 뭔데요 적자를 펴도 우리끼리여도 눈이 너무 많아 부끄러워 집에 가고 싶어 집에서도 기억하게 나는 왜 설레긴 걸까 나도 널 안고 노래를 가고 싶은데 거리에 수많은 연인처럼 너랑 손을 잡고 걷고 사진도 찍고 싶은 내 순간 랄라라라라라라라 널 쉽게 보지마 전부 부끄러워요 모른 척 지나가줘요 I remember us alone, tasting you like alcohol. I know. 오늘 들려드린 동물농장 어떠신가요? 한 번쯤은 읽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어렸을 때 읽어보고 성인이 되어 다시 읽어보니 느낌이 새롭습니다. 시간 되실 때 읽어보면서 제가 말씀드린 소설 동물농장이 전달하고자 했던 주제에 대해 생각해보시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I can't undo it, but I can call your phone just to hear your voice. 지금까지 들으신 ABS의 작은 책방, 제작 및 기술의 김보경, 진행의 고유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